권 박사님께서 연희 전문을 나오셨는데 물론 뭐 전문대 시절은 아니고 이제 상당히 유명한 학교가 한국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장 암울한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뭐 부제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교회도 세우셨고 그게 다 기반이죠. 정말 중요한데 크리스찬 정신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공헌한 거는 이제 교육, 학교 이런 것을 세워놓으셨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데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뭐 우크라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재건하고 이럴 때 또 복잡한 문제가 있을 텐데 아마 우리가 크리스찬들로 참여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연희 전문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선배님들 어떤 식으로 학교를 세웠고 또 처음에 어땠고 그냥 아시는 대로 질문즉답이니까 뭐 너무 네. 본인도 학교시니까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는 그 선교사들이 공헌을 많이 했죠. 이건 뭐 선교사들이 공헌을 빼면은 정말 우리나라 교육은 초기 교육은 말할 게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그 서구 문물을 들여오는데 이제 굉장히 큰 통로의 역할을 이제 이 대학이라든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뭐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하면은 뭐 연희 전문, 그다음에 이화 여전, 그다음에 뭐 배제학당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들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굉장히 칭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천사처럼 생각한다나 그럴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놀라운 업적을 이렇게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제 팔을 짓는다든가 당을 이렇게 서로 어떤 이렇게 무리를 짓는다든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든가 그것 때문에 싸운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뭐 공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삼인행에 필유 아사언이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반드시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걸 약간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태랑 생각을 해보면 삼인행에 필유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여야 갈려서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권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것들이 이제 대립과 갈등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희 전문이 세워졌을 때 막 자랑스럽게 연희 전문 막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대학을 하나 세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사실 농부가 그 밭에 나가서나 혹은 논에 가서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고통스럽죠, 사실. 저도 어릴 때 그 농활 가가지고 뒷모쟁이하고 그런 걸 해봤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에서 계속 모를 심어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학교를 세우고 뭔가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선교지에서의 문제도 있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 선교사들끼리의 그 알력이랄까 아니면 선교관이 다른 거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는 미국 국장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사실 우리가 언더우드 그러면 언더우드라고 하는 고정된 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내 모습과 청년일 때 내 모습 그리고 30대 혹은 50대 갔을 때 내 모습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젊을 때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많은 경험을 거친 언더우드 선교사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언더우드 이 1916년에 연희 전문을 처음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언더우드는 상당히 넓은 그런 선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대학을 만들어서 정말 기독교 목회자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런 사회 지도자를 길러야만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세우려고 하니까 같은 선교사들이 반대한 거예요.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보자면 언더우드는 이쪽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를 대표하는 선교사였고요. 그다음에 저쪽 북쪽에 있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황해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제 그쪽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선교사였는데, 사실 이쪽 황해도 평안도 선교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 대학을 둘 이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903년에 이미 우리나라에 대학이 하나 있었거든요. 원래는 중학교로부터 시작된 학교였지만 여하튼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이 있는데 뭐 굳이 조그만 나라에 대학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분들의 반대 의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반대를 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본부에다 편지도 많이 보내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장로교 내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다른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하는 감리교라든가 뭐 캐나다 장로회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대학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제대로 이렇게 그 후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장로교 선교본부로부터 미국.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연희 전문 학교는요, 언더우드가 거의 혼자 세운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언더우드의 형이 존 T.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형이 지금 말로 하자면 그 뭐랄까요, 그 벤처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 존 T. 언더우드가 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 동생에게 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언더우드가 그 돈을 가지고 이 조선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신촌, 지금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그 신촌에다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샀습니다. 네. 이런 땅을 사가지고 이제 연희 전문이 시작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 처음 모집했던 학생이 한 60명 미만이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거의 17만 평에서 18만 평이 되는 엄청난 땅을 샀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스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랑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넓이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캠퍼스 안에 건물들이 거의 막 가득가득 찼지만 그 100년 전에는 정말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캠퍼스를 조성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언더우드의 아들이 원한경입니다. 원한경은 그 언더우드와 그 호튼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이제 어머니인데, 그래서 언더우드의 부인이 호튼 여사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 이제 자식이 언더우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언더우드 1세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학교를 세우는데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랬는지 화병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언더우드가 이제 1916년에 이제 대학을 만들었는데, 이 우리나라를 이제 그 일제가 강점한 이후에 우리나라를 그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기 위해서 쓴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매화 정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 사람이 점령해서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사립학교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학교도 세우기 어렵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령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규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장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일본어를. 근데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그 선교 1세대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존경받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 그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병이 이제 악화가 돼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픈 와중에도 그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았던 겁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게 편지 쓰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